캄보디아군 기지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발생하며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동남아의 한 군사작전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값과 보급률만 믿고 선택한 장비는 잇따른 실패를 초래했고 결국 한 부대는 전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같은 장소, 같은 조건에서 투입된 또 다른 장비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차이가 단순한 사고나 우연이 아닌 생존을 결정짓는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그날 이후 회의실의 분위기는 달라졌고 조용한 결정 하나가 주변국들의 태도까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폭발은 단순한 사고였던 걸까요? 아니면 동남아의 전력을 뒤흔드는 시작이었을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캄보디아군에서 14년째 근무 중인 중령입니다. 군인의 삶은 늘 훈련과 명령의 반복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전면적인 군 개편이 시작되면서 국방부는 새로운 장비 도입을 추진했고 그 중심에는 중국산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나 주변국과의 관계, 그리고 속도만 고려한다면 그 선택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었죠. 당시 회의실에서 상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전보다는 억제력에 집중해야 하고 중국은 가장 현실적인 우방이자 공급처라고요. 장비는 당장 필요했고 중국은 빠르게 대량 납품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책상 위를 넘나들었지만 누구도 그 안에 적힌 결합률이나 작동 한계를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시간도 부족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 큰 의심은 없었습니다. 군 생활 내내 중국산은 못 믿는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실제로 써본 적도 없고 그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주변 동남아 국가들, 심지어 아세안 일부에서도 중국산 장비를 도입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흐름에 타는 것이 전략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중국에서 들어온 무기들은 외형상 그럴싸했습니다. 포장도 깔끔했고 초기 설명회에서 온 기술진은 친절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새 시대의 상징처럼 받아들였죠. 정비병들은 며칠 밤을 새워 장비를 검수했고 훈련 시나리오도 새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너무 매끄럽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예비 점검을 해보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반응이 1초 이상 느리거나 사격 모드에서 작동 오류가 가끔씩 발생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은 초기 세팅 문제라며 넘겨졌고 누구도 본격적인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장비들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며칠 후 첫 합동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중국산 장비를 처음 실전 환경에 배치하게 되었고 저는 그 시범 운용을 직접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하루였지만 솔직히 그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감정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엿한 무장을 갖춘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병사들의 얼굴은 다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장비를 닫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계기판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정복을 다려입고 작전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이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 장비를 기준으로 전면 배치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모든 자부심이 단 한 번의 폭음과 함께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전조는 이미 곳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훈련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적당했죠. 병사들은 예정된 진영으로 배치되었고 저는 중앙 통제 차량에서 무선 지휘를 맡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격 훈련이었기에 크게 긴장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사 지점에서 처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건
훈련 시작 7분 뒤였습니다. 삐익 하는 경고음이 연달아 들렸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모이탄 장착 장비에서 일어난 경고였는데 평소에는 이런 신호가 나올 일이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담당 병사는 장비를 조작하다가 당황한 얼굴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후방 포탑 반응 없습니다. 전원 제어도 안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땅이 흔들리는 듯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진영의 한쪽 끝 중국산 무기를 장착한 차량 한 대가 갑작스럽게 연기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근처 병사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땅에 넘어졌고 누군가는 겁에 질려 멈춰 섰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시야는 급격히 흐려졌습니다. 현장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로 소리쳤습니다. 전원 후퇴 응급조치팀 진입하라. 하지만 반응은 느렸고 몇 초간의 정적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몇 초 동안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다. 우리는 무언가 아주 잘못된 것을 들여온 것이다. 소방팀이 들어왔고 불길은 15분 만에 가까스로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훈련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사고 원인 분석이 시작되었고 국방부 조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묵묵히 사고 장비를 둘러보았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공기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신뢰가 깨졌다는 것. 그리고 그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것. 며칠 뒤 내부 보고서가 비공식적으로 돌았습니다. 폭발 원인은 전력 제어 시스템 오류, 더 정확히는 저급 부품의 과열로 판명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품은 해당 장비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등급의 값싼 부품이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공정상 단순한 혼입이라 설명했지만 우리에겐 변명이었습니다. 몇몇 상급자는 조용히 물러났고 장비 구매 담당 부서도 교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체면을 중요시했고 이런 결함은 외부에 알려지면 외교적으로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대 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훈련 때 장비를 다루며 긴장했고 정비병들도 매일 점검을 반복했죠. 일각에서는 중국산을 더는 들여오면 안 된다는 말도 나왔지만 그건 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국방부 쪽에서 새로운 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나라의 무기를 다시 검토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름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군 안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까지는 또 다른 용기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과 군사적으로 큰 접점이 없었습니다. 특히 중장비나 체계 무기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보니 그 나라의 무기를 검토한다는 자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방산 수출 리스트라는 문서가 회의실에 처음 배포되었을 때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 안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숫자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 장비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뒤에 따라붙은 성능 수치와 실전 기록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수출 조건을 보니 단순한 무기 공급이 아니라 훈련, 정비, 유지보수 체계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생산은 한국, 조립은 현지라는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장비 판매가 아니라 관계의 형성을 뜻했고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접근 방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에서 도착한 시범 장비와 기술진이 우리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기술자들은 차분했고 설명은 명확하며 불필요한 과장이 없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직접 조작을 맡기면서도 끝까지 뒤에서 지켜보며 도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교관 같았고 군인인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장비를 처음 조작한 병사들이 남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목표가 정확히 포착되었고 조작감은 매우 직관적이었습니다. 화면 반응은 0.5초 이내, 조준 시스템은 자동으로 보정되었고 무선 신호 간섭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확성과 일관성, 그리고 단순함 속에 숨어있는 세밀한 설계가 느껴졌습니다. 직접 장비에 탑승했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인터페이스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동작만으로 사격 준비가 끝났고 시뮬레이션에서도 오차없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휘 차량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실시간 위치, 장비 상태, 목표물 정보가 동시에 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간결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랐던 건 그 장비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훈련 중에도 병사들은 조용히 집중했고 장비에 대한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누구도 불필요한 고함을 지르지 않았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기계가 사람을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기술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장비를 둘러싼 사람들, 설계 방식, 훈련 체계가 함께 만들어낸 분위기였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평가보고서가 곧바로 작성되었고 평가위원장은 전면 검토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문서에 기록했습니다. 그 표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한국 장비를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전술체계, 교육 방식, 정비 조직까지 재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보고서를 덮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위한 설계가 있었고 그것은 종이에 적힌 수치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회의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말이 나에게는 가장 명확한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장비에 대한 내부 평가가 긍정적으로 흘러가자 분위기는 잠시 고무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열린 상급 간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때로는 날카로웠습니다. 몇몇 장성은 한국은 방산 선진국이 아니다라며 자료의 객관성을 지적했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제 지원이 묶인 무기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국가적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방부 내 보수적인 흐름은 여전히 전통적 파트너인 중국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었습니다. 한 인사는 한국은 서방과 동맹국이지 우리처럼 중립을 지키는 국가와는 결이 다르다는 말을 남기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무겁고 길게 침묵에 잠겼습니다. 무기 자체의 성능이 아닌 국가의 입장을 둘러싼 외교적 계산들이 그 장비의 실제 가능성을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능이 입증되었음을 말했고 다른 쪽에서는 현실 정치의 복잡함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그 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내부에는 또 하나의 걱정이 돌고 있었습니다. 기존 중국산 장비에 투자된 비용과 시스템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도입이 완료된 장비만 해도 수백 대, 정비 부품과 교육 자료까지 포함하면 수천 개 단위의 체계가 이미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건 단순히 기기를 교체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의 문화, 병사의 습관, 교육 방식,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결국 시범 도입으로 확정된 장비는 단 한 대. 한국의 K계열 차량이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시험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운용이 허가되었습니다. 도입은 승인되었지만 승인이라는 말이 허락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었고 그 싸움은 조용하면서도 깊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현장 실무자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K계열 장비를 실제 상황에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국방부 상부에 제출하는 임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국방 방향에 작게나마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운용은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사들은 K장비의 작동법을 3일 만에 완전히 익혔고 오작동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격 정확도는 기존 장비보다 30% 이상 높았고 정비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모든 수치는 한국기술진 없이 우리만으로 기록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손으로 직접 입력하면서도 스스로를 몇 번이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성과를 낸 게 맞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의 운용 기간이 끝났고 저는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길고 정제된 문서였고 숫자보다 경험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장비가 병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왜 필요한지를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대로 복귀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역할이 나였다면 후회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장비는 정말 다르냐고. 그 장비가 진짜로 우리를 바꿀 수 있을지 확신이 있느냐고. 저는 그때마다 짧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답변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장비가 부대에 들어온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병사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기계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탑승한 날 조작 교육이 끝나자마자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장비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K장비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구성은 명확했고 조작은 간결했습니다. 기존 장비에서는 3단계 이상 거쳐야 하던 기능이 이 장비에서는 한 번의 조작으로 끝났습니다. 속도도 빠르지만 그보다 정확함이 주는 안정감이 컸습니다. 병사들이 가장 먼저 입을 모아 말한 건 편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하다는 감정이 점점 믿을 수 있다는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장비를 다루는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손이 어느새 능숙해졌고 작은 조작 하나에도 집중하던 눈빛은 여유로워졌습니다. 실전모의 상황에서 진행된 대응 훈련에서도 병사들은 오류 없이 작동 순서를 따라갔고 지휘 차량과의 연동도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정비병들도 변화에 반응했습니다. 기존 장비에서는 고장이 나면 원인을 찾는 데만 수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고장 코드가 정확히 표시됐고 수리 매뉴얼도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비에 필요한 공구와 부품도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정비 인력의 피로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보고 없이 스스로 점검을 시작하는 병사들이 늘어났습니다. 기계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미루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지금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공유했습니다. 내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오랫동안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며칠 전 한 병사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훈련이 끝난 뒤에도 자리에 남아 장비 매뉴얼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자신을 신뢰하게 만든다고요. 그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한 병사가 장비에 느낀 신뢰는 곧 그 장비를 만든 사람들과 그 나라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훈련 결과를 정리하는 회의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병사들의 훈련 집중도와 피드백 참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묵묵히 지시만 따르거나 수동적으로 반응했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고 개선점을 제안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시스템 알람음을 조정하면 야간 작전에서 더 효율적일 거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전 같으면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을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병사들이 장비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는 의지. 이건 단지 장비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요. 장비 하나로 병영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건 예상을 넘는 결과였습니다.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병사들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휘관으로서 그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불안 대신 신뢰, 망설임 대신 숙련된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장비가 들어온 이후 우리 병영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변화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체감하며 움직이기 시작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K장비의 시범 운용이 끝났다는 소식은 조용히 퍼졌습니다. 공식 발표도 대대적인 보도도 없었지만 알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확산 속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사단 내 다른 부대에서 연락이 왔고 이후에는 다른 지역, 다른 병과 심지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군정보기관에서까지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질문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직접 써보니 어떠했느냐? 문제점은 없었는가? 정말 그 정도로 병사들이 반응했느냐? 평소라면 몇 달은 걸릴 행정적인 질의와 절차가 며칠 만에 정리되어 상부로 올라갔습니다. 국방부 내부의 분위기에도 점차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전략기획국에서도 한국 장비의 도입이 실질적 전투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보고가 이어졌고 그 보고는 다시 상급 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외교부처 측에서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 정치적 신뢰로 연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외국 언론에 한 문장이 실렸습니다.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는 중립국의 전투 개념까지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문장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국방 관련 포럼이나 세미나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과 수출 전략이 언급되는 빈도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정비병들과 병사들 사이에서도 변화는 감지됐습니다. 이전에는 중국 장비를 중심으로 작성된 수첩과 정비 매뉴얼을 손에 쥐고 다녔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K장비의 구조를 그림으로 정리하거나 휴대폰에 설치된 교육 앱을 보며 장비를 익히는 병사들이 늘어났습니다. 누구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해서 시작된 행동이었고 그 안에는 우리는 이 장비를 계속 쓸 가능성이 있다는 묵시적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타 부대에서 이 장비를 잠시 빌려가기를 요청한 일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정식 도입이 되기도 전에 내부적으로 공유 요청이 올라왔다는 건 기존에 보기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그건 장비가 아니라 경험을 나누자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누적되면서 확신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는 비공식 회의가 열렸고 내가 작성한 초기 보고서의 내용이 다시 언급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한국 장비를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전력 구성안이 처음으로 검토되었고 이는 단일 도입이 아닌 단계적 확산을 염두에 둔 전략이었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내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지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고요. 그 말은 지금도 내게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K장비는 여전히 한 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대가 만들어낸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크고 깊었습니다. 병사들의 태도, 장교들의 인식, 그리고 군 조직 내 흐름까지도 하나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태도, 병사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접근 방식, 무기를 단순한 장비가 아닌 전술과 신뢰의 매개로 이해하는 철학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확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크게 외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음 선택이 정해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 그 장비가 부대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단지 실험 하나를 수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사이 그 장비가 남긴 변화는
병영이라는 작고 단단한 구조를 넘어 국가적 결정의 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병사들의 말투였습니다. 힘들다, 망가졌다라는 말 대신 이건 해볼 만하다, 오히려 쉬웠다는 표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훈련도 달라졌습니다. 정해진 스크립트를 읽던 교관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눈빛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보고 체계 역시 변했습니다. 기존에는 상급자에게 단순 결과만 전달했다면 지금은 사용 중 겪은 경험, 개선사항, 기술적인 제안까지 함께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사 한 명이 쓴 메모는 중대 회의에서 거론됐고 그 의견은 국방부 실무자들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예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 무렵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과의 2차 기술 협력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장비 운용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만드는 체계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기술 교류와 공동 생산, 심지어 훈련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는 장기 전략 파트너십이 실무선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외국 기자단이 방문했을 때 우리 부대는 시범 장비가 운용된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조용히 뒤에서 장비를 점검했지만 기자들은 그들보다 병사들의 눈빛에 더 주목했습니다. 장비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얼굴이다. 한 기자가 남긴 이 짧은 멘트는 그 어떤 설명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그 시기 국방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우리의 방산 전략 다변화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구체적 나라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방향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그 발표 이후 일부 외신은 한국과의 전략 협의 가능성을 분석하며 극동의 기술이 중립국의 안보 전략을 흔들고 있다는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보도를 읽으며 한동안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확실히 어떤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되지만 결과는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릴 만큼 분명해집니다. 우리 병영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의 공기와 흐름, 눈빛과 언어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단지 한 대의 장비,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설명하던 한 사람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내게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처음 한국 장비가 우리 부대에 도입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비에 대한 두려움, 기존 시스템과 충돌할 거라는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우리 안에 너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장비를 직접 보고 병사들이 다루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은 그 기술을 통해 다시 조직을 바꿉니다. 조용히 작동하는 장비 하나가 한 나라의 군대와 병영 문화를 이토록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단지 빠르거나 정교해서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를 위한 배려, 현장을 고려한 설계, 그리고 사용자를 신뢰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철학이 우리 병사들의 태도와 눈빛을 바꾸었고 그 변화는 고스란히 상부와 외부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신뢰는 설계되고 배려는 기술이 될 수 있으며 진짜 선택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단지 장비를 도입한 게 아니라 조용한 혁신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기를 바라보는 시선보다 그 무기를 설계한 이들의 생각을 더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조용히 와서 우리의 전투 개념을 그리고 사람을 바꿔놓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